안녕하세요. 코레일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에는요, 봉투모의고사 1회 같이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네, 수리 능력하고 문제일 능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요. 자, 다음 수들은 일정한 규칙으로 이제 나열되어 있습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수를 고르세요. 그랬는데요. 이 문제들은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 게 딱 봤을 때 10초 내에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곧바로 버리세요. 알겠죠? 곧바로 버리는 게 맞습니다. 10초 내에 답이 나오길 바라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대신에 아니다 싶으면 빨리 팍 버려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 생각이 제가 먼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거든요. 자, 1과 2와 2분의 1이 나왔어요. 그럼 왠지 2분의 1 같은 경우는, 요 두 수를 곱하면 제가 나오나? 일단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죠? 요거 두 개를 곱하면 제가 나오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얘네 둘이 곱했을 때 제가 나오지는 않죠. 약간 그래요. 이것도 이거 둘 곱했을 때 뭐 얘가 나오지는 않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 문제들은 네. 한번 딱 생각이 들었을 때 거기까지 확장이 되면 푸는 거고 안 되면 못 푸는 겁니다. 이 문제 여러분 딱 보자마자 처음부터 해석이 딱 나왔던 사람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을 거예요. 굉장히 드물 수밖에 없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뭐냐면요. 앞에 거를 갑자기 제곱을 해요. 왜요? 정말 뜬금없죠? 그걸 넘어가야지 맞추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앞에 걸 제곱하고 제곱했더니 뭐 1 같은 건 별 의미가 없으니까 100이 되죠. 6의 제곱은 36이 되죠. 그럼 36을 18로 나눴더니 2가 되더라. 100을 5로 나눴더니 20이 되더라. 그걸 노리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 내용을 애초에 생각을 못했다? 어떻게 맞춰요? 못 맞춰요. 그러니까 10초 내에 생각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거의 못 푸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시간을 잡아먹으려고 여러분이 잡고 있으면 절대 안 되고 차라리 버리고 다른 문제 선택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요. 앞에 거의 제곱 144죠. 12의 제곱이니까 걔를 여러분 18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18로 나눠주세요 하면요. 8, 8에 64, 그 다음에 8에는 8, 144, 끝. 여기가 8이 나오게 되는 문제죠. 알겠죠? 네. 뭐, 알긴 알겠는데, 당장 이거 자체에 생각이 안 나보면 어차피 못 푸는 문제라는 거. 그래서 제가 조금 여러분 마음 편하게 10초 내에 결정이 안 된다, 버린다, 나중에 쿡 찍는다, 똑같습니다. 알겠죠? 고해소로 여러분 가야 돼요. 아마 시험장에서 제 생각이 네, 아마 좀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상한 문제가 등장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10초 내에 고민하다가 안 되면 넘어가라고 그랬어. 제발 그 말, 네, 그냥 듣고 인정해 주시면서 넘어가시길 바래요. 그래야 다른 문제에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푼답시고 계속 오래 잡고 있다 딴 문제까지 못 풀게 돼버리면 이거는 정말 이렇게 때려야 되는 문제인 거죠. 절대 당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요. 133과요. 네. 133과 20을 동시에 인쇄하려면 1, 3, 3, 2, 0을 5개 활자가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네. 그럼 1에서 100까지의 자연수를 동시에 인쇄할 때 필요한 활자의 수를 구하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요. 133과 20. 한마디로 13,320. 이걸 찍었다는 거와 똑같긴 한데, 이럴 때 겹쳐 있는 숫자가 등장을 해도 활자의 개수로는 여러분 한 개씩 체크해 준다는 소리죠. 그냥 카운팅 해 준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필요하다는 소리구나. 그러면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를 동시에 인쇄한다고 합니다. 그럼 1부터 100까지를 쭉 이어서 쓴다는 소리예요. 그랬을 때 몇 개 필요하니? 이런 문제인 거죠. 맞죠? 네. 그러면 별로 고민할 것까지는 아닌데 1부터 9까지 한 자릿수잖아요. 몇 개 나오죠? 총 9개의 활자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요. 10부터 99까지는 여러분 두 자릿수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그럼 이 녀석들은 한 세트당 2개씩 갖고 있고, 그죠? 하나의 글자당 2개씩 갖고 있고, 이 덩어리가 몇 개 있냐? 그죠? 자, 얘는요, 일단은 활자는 1개씩 필요한데, 그게 9개 있어요. 활자는 2개씩 필요한데, 개수가 몇 개냐? 그러면 여기서 이거 뺀 다음에 더하기 1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90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0은 3개가 필요한데, 숫자는 1개밖에 없죠. 그럼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해서 싹 더해주면 전체 숫자 개수가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자릿수는 9개고요. 두 자릿수의 개수는 180개고요. 세 자릿수의 개수는 3개가 나오네요. 이렇게 다 더해주세요 하면 답은 192개의 활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4번 체크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어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A에서 B간이요. 거리가 이제 540km인 철로 위에 A지역과 B지역에서 시속 100km로 출발하는 기차와 B지역에서 A지역으로 시속 80km 출발하는 기차가 있다. 어느 날 A지역에서 기차가 출발함과 동시에 독수리가 B지역을 날기 시작했는데 120km로 비행을 했다면 B지역에서 출발한 기차 만났을 시점에 두 기차 사이 거리를 구하세요. 말 되게 어렵네요.
별거 아닌 문제긴 한데. 아무튼 A랑 B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A에서 B로 가는 기차가 있고요. B에서 A로 가는 기차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A에서 여기로 가는 뭐가 있대요, 여러분? 네. 독수리가 있대요. 독수리 똑같이 이쪽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얘는 몇 킬로죠? 네, 100km 파워. 얘는 80km 파워. 그 다음에 얘는 몰라요. 얘가 시속 120km 파워군요. 네. 그 다음에 이 전체 거리는 몇이더라? 540km더라. 이렇게 잡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일단은 만났을 때 어딘가 만났겠죠? 독수리가 더 빨라서 이렇게 네, 왔어요. 독수리랑 기차가 이렇게 만났을 때 그 시점에서 이 기차와 이 기차 사이에 이 거리를 구하라는 게 문제잖아요. 이 문제. 자, 일단은 내가 뭘 구해야 되겠다? 이 독수리랑 서로 B란 네, 이 기차랑 만나는 그때의 시간을 구하는 게 일단 목적이겠죠. 자, 그러면 540km를 어쨌든 독수리랑 이 비기차가 달려와서 간 거리죠. 합쳐서 540km일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러면 시간은 얼마인지 몰라요. 그럼 이때 만난 시간을 내가 만약에 T시간이었다. T시간 후 만났어요. 라고 한다면, 자, 독수리가 날아간 거리는 120T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기차가 와서 T시간 동안 간 거리는 80T예요. 두 녀석을 더해봤더니 요게 200T가 나오고 그 녀석의 거리가 얼마가 돼야 된다? 540km가 돼야 된다. 이 소리잖아요. 그래서 T는요, 200분의 540이니까 2.7시간이에요. 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2.7시간 동안에 얘네들이 얼마만큼 갔는지를 구하고 그걸 전체 540에서 빼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요 두 놈이래요? 네. 두 기차 사이의 거리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2.7시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2.7시간 동안 여러분 얘는 몇 킬로미터를 가나요? 그냥 곱하기 2.7시간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지워지면서 270km를 갔다는 소리고 여기도 여러분 곱하기 2.7을 하면 됩니다. 네, 아워니까 아워는 지워지고 계산이 돼버리면 공 하나랑 바꿔주고 7, 8에 56, 7, 8에 56에 8, 26, 216km를 갔다는 소리죠. 두 녀석을 간 거리를 계산해봤더니 486km를 갔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 녀석을 빼주면 답이 나오는 형태죠. 그래서 54km입니다. 라고 답을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답이 그래서 5번 체크되는 문제예요. 네, 거시속 문제에서 여러분 핵심이라고 보긴 좀 그런데요. 제가 여기도 썼지만 항상 킬로미터 수는 항상 위쪽에, 그 다음에 킬로미터 퍼 아워나 시간은 항상 밑에 쪽에 적는 그런 습관을 기르길 바래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를 뭐 100km래, 그리고 얘는 여기를 10km per hour로 가고 있어. 라고 할 때 몇 분 걸려서 몇 시간 걸려서 여기까지 다 가냐?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은 알아요. 시간하고, 네, 속도를 곱하면 거리가 나오는 공식도 알고요. 이 식을 변신한 거, 뭐, 시간은, 네, 속도분의 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속력은, 속력이라고 바꿀게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든지, 뭐, 다 알아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거리 자체가 여러분 분모로 내려가는 법이 없어요. 무조건 얘네들은 분자입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이렇게 밑에다 적어 놓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어차피 내가 계산해야 되는 건 시간인데 시간 계산할 때도 10분의 100으로 써야 돼요. 거꾸로 써야 돼요. 못하러 귀찮게 이렇게 써요. 얘네들 예쁘니까 그나마 그냥 이쁘게 봐줄 수는 있는데 이 숫자가 지저분해지잖아요. 네, 뭐 8이고 여기 막 77 막 이렇다 그러면 8분의 77 여러분이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애초에 뒤집어서 생각할 거를 못하러. 적을 때부터 여기 100이라고 적고 여기에 10이라고 적었다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10 가운데. 이게 훨씬 편한 거예요. 어떻게 구태여 막 귀찮게 뒤로 뒤집어 쓸 생각을 해요. 애초에 버리기로 하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어찌 보면 네, 습관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풀게 하는 방법들이에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은 두 기차 사이 거리를 구하세요. 네. 54km였나요? 네.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겠죠. 네, 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지난주 D카페에는요, 10시부터 동시에 2명이 들어왔고, 이후 30분 간격으로 4명이 들어오고, 45분 간격으로 5명씩 나간대요. 자, D카페는 18개 좌석이 있고요. 처음으로 만석이 된 시간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 잘 나오거든요. 그럼 일단은, 자, 처음이 10시예요. 10시인데 2명이 기본적으로 있었어요. 2명이 기본적으로 있었고, 얘가 30분 단위로 4명씩 더하기가 됩니다. 그죠? 30분, 30분, 30분. 그 다음에요, 네, 얘가 또 뭐가 되냐면, 45분 단위로, 네, 여기 45분 단위로 뭐가 되냐면, 5명씩 나간대요. 그죠?
그러면 지금 30, 60, 90, 45, 90. 90이 어찌 보면 최소 공배수거든요. 그러면 90분 단위로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90분 단위로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빼기 5, 빼기 5가 일어나는 상태죠. 그러면 이 상태만 딱 봐도 사이즈가 일단 90분이라는 시간 안에 12이 들어오고 10이 나가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플러스 2가 되는구나 라는 사건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1시간 반 만에 90분 만이죠. 1시간 30분 만에 2명씩 넣는구나. 그럼 이거 계산하기가 영 그래요. 18까지 가야 되는데 네, 한 3시간짜리로 봐버리면요 3시간짜리는 플러스 4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조금 이걸로 대충이지만 많이 가보는 거예요. 몇 칸이지만. 그럼 10시가 있고요. 10시에 2명이었는데 13시에는 여러분 3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플러스 4가 돼 있을 겁니다. 6. 16시에는 10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19시에는 14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요 근처까지는 어떻게든 18이 되고 싶어도 힘들어요. 왜냐면 넷 더해지고 5 빼지고 넷 더해지고 5 빼지고 이런 개념들이 동시에 이제 반복이 되는데 어떻게 잘 봐요? 여기 처음에 2로 시작해요. 여기를 만약에 예를 든 거예요. 여기를 2라는 개념으로 잡았다면 2였다가 플러스가 4가 됩니다. 4가 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5가 돼요. 기존보다 더 떨어져요. 그 다음에 다시 플러스 4가 됩니다. 이렇게. 그죠? 실제로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예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다시 더하기 4가 되면서 동시에 마이너스 5가 되기 때문에 여기보다 한 칸이 찌끔 작아져요. 이렇게. 자, 이거 개념적인 표현으로 좀 봤을 때요. 전체적인 그래프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인 거죠. 그러면 14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똑같아요. 16에서도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16을 기준으로 보자면요. 맨 처음에 여기가 열이었는데 올라간 게 플러스 4밖에 안 올라가요. 가장 높은 점이 여기잖아요. 그럼 얘는 14면까지는 올라갔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19시부터 여기 시작을 하잖아요. 여기가 19시였어. 그러면 여기는 처음에 2이 아니라 여기는 14시였어. 한다면 더하기 4가 되는 순간 갑자기 몇이 돼버려요? 18명이 돼버리죠. 그럼 이때 처음으로 뭐가 나온다? 만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18, 13, 17, 16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20시 30분까지도 여러분 16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1시간 반 지났을 때. 그래서 조금 더 가면 18이 그냥 휙 넘어가는 형태가 나오긴 할 텐데 그 전에 이미 한번 14에서 시작을 해도 18까지 올라가는 그때의 찬스가 있었다는 소리죠. 이걸 발견해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9시에서 결론적으로 이 한 턴만 지난 거니까 30분 하나만 지난 걸 겁니다. 그래서 19시 30분에 최초로 18개의 만석이 될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답은 그래서 여기서는 2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빨리 푸는 방법 자체가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크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는 대로 풀 수밖에 없어요. 이대로가 아마 거의 최선일 것 같고요. 조금 더 나갔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게 좀 지저분해졌을 때 여러분 이런 그래프 개념으로 보고 첫 점과 끝점을 대충 예상해 봤을 때 가장 플러스가 되는 점은 이 점이구나. 그러면 내가 요 점에서 요런 단위가 혹시 꽉 찼다가 다시 내려오진 않는가. 그것만 조금 신경 더 써주시면 될 겁니다. 이해가 됐죠? 됐길 바래요 여러분. 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상품점에서요, 상품 A, B, C, D를 판매하는데 세일 기간이라서 A부터 E까지 모든 정가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판매가를 정했다고 합니다. 이 판매가로 상품을 판매하면 상품의 원가 이익률을 곱한 만큼 이익이 얻는다고 했습니다. 원가 대비 정가의 비율이 가장 높은 상품을 구하세요. 그랬거든요. 아무튼 얘는요, 뭐가 있냐면 판매가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정가라는 개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가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순서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 정도만 예를 빨리 들어보면요. 나머지 것들을 잡는데 조금 그런 좋은 핵심적인 소스를 한번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잘 계산하면 나머지 것들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대충 눈치껏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정가를 A1이라고 해볼게요. 라지 A1. 아니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 원가로 가는 게 좋아요. 무조건 원가가 제일 좋습니다. 네, A1이라고 잡고요. 이익률이 5%가 남게끔 판매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1.05A가 된다는 소리죠, 이 녀석이. 맞아요? 그러면 어떤 정가에, 정가가 얼마인지 몰라요. A1에 레이딩가 A라고 적을게요. 여기에 25%의 할인율이 결국 얘라는 소리입니다. 알겠나요? 그럼 여기에다가 0.75를 곱했을 때 25% 할인이죠. 이 녀석이 이거래, 이 소리입니다.
그랬을 때 뭘 구하라냐면 원가 대비 정가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A분의 A 이거 구하라는 소리죠. 네. 원가 대비 정가의 비율이 가장 높은 상품은 이거 구하라는 소리거든요. 아하. 그럼 일단 우리가 알아낸 식이 요거잖아요. 0.75A는 1.05A래. 스몰 A요. 내가 필요한 건 스몰 A분의 라지 A니까 얘를 나누기로 가버리고 얘를 1로 나눠주면 되죠.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식은 스몰 A분의 라지 A는 0.75분의 1.05입니다. 아하, 이걸 구하란 소리구나. 눈치챘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B, C, D를 다 그런 식으로만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얘를 구하려고 해도 네, 원가 B에 정가 B, 라지 B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걸 구하는 문제인데 해석이 어떻게 됐는가? 앞에 걸 뭐랄까요? 앞에 거니까 형태를 대충 눈치를 채고 뒤에 거는 그래서 얘를 구할 때는 뭘 구해야 되더냐? 네. 이 형태랑 똑같이 가면 되죠. 앞에 할인율에 대한 게 밑에 분모에 돼 있으니까 얘도 0.8로 들어와야 될 겁니다. 왠지 알겠나요? 20%의 할인율이라는 소리는 0.8, 80%를 받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0.8라는 숫자가 쓰일 거고, 그래서 여기는 0.75가 저기 앞에 왔듯이 얘도 0.8이 밑에 오고, 위에 이익률에 해당하는 게 1.05라고 적혀있다면 얘는 1.15라고 적히겠죠. 이렇게. 요걸 판단하겠다는 소리네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딱 구해놓으면요. 내가 뭘 비교해야 되는지 알았어 라는 소리입니다. 얘는 0.75분의 1.05고요. B 같은 경우는 0.8분의 1.15입니다. 그럼 C는요. 순서를 다 따라가요. 할인율이 15%니까요. 0.85분의 그 다음에 이익률이 1.2가 되고요. 여기는 0.9분의 1.25가 되고요. 여기는 0.95분의 1.3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죠? 지금 이거를 발맞춰서 쫙 적은 거예요. 누가 제일 빠르냐? 요것만 보면 되는 거고요. 자, 어떻게 구분하나요? 자, 이것 중에 어느 게 제일 작은지, 어느 게 제일 큰지 어떻게 알아요? 가장 높은 상품인데, 가장 큰 갖고 하라는데, 일단 분모는 작아야 되고 분자는 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만한 것들끼리 싸움을 붙여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얘네들이 싸움 붙였다. 자, 여러분한테 분수 비교법을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0.95랑 1.3의 비율. 도대체 누가 더 큰지 어떻게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주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방법이 있긴 합니다. 어떤 방법이냐면요. 여기에 차를 구해요. 얼마가 늘어났죠? 0.05가 늘어났죠, 여러분. 이렇게. 늘어난 양을 한번 비교해봐요. 0.05가 늘어났죠? 그럼 얘네들을 갑자기 분수로 바꾼 거예요. 늘어난 양을 분수로 바꿔놓고 이 녀석 대신에 네, 일로 넘어왔으니까 없애고 얘랑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여러분 보자마자 1이죠. 얘는 1보다 어때요? 커요. 1보다 큰 녀석하고 1이랑 비교한 거니까 누가 더 크다? 얘가 더 크다는 소리예요. 알겠나요? 이게 분수비교법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려본 거예요. 그래주면 계산을 안 해고도 이게 더 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미 계산 다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수학적으로 여러분 이론이 있는데 거기까지 뭐 깊게까지 알 필요까지는 없고요. 되게 어떻게 쓰는지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매번 써봤을 때 되네? 이렇게 느껴지면 되는 거예요. 너무 고민하지 마요. 그래서 얘네들이 싸웠더니 얘가 이겼습니다. 그러면 일단 얘는 1등이 아니까 지워주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비슷해 보이는 거 얘네들이 싸워볼까요? 그러면 자 똑같은 방법이니까 한번 따라와 봐요. 0.8분의 1.15랑 0.85의 1.2예요. 똑같은 형태인 것 같은데 자 누가 더 크니? 비교했더니 여기 0.05 여기 계산했더니 0.05죠. 네, 얘도 어차피 1이잖아요. 1과 1보다 더 큰 수니까 얘가 더 크죠. 고로 얘가 또 지워지는 겁니다. 그죠? 얘가 이겼으니까. 자, 그럼 이제 얘랑 한번 싸워볼까요? 0.8하고 0.9랑. 그러면 여기서 그냥 그대로 한번 해석해주면 0.1이 늘어났죠? 얘네들이 싸워줘도 또 0.1이 늘어났네요. 얘는 어차피 계산해봐도 1이죠? 얘는 1보다 크죠? 그럼 이 두 개의 싸움에서도 이쪽이 이기게 되는 겁니다. 고로 너도 지워져. 일단 얘가 제일 커요. 얘네들이 싸워볼까요, 그러면? 네. 자, 0.75분의 1.05가 있고요. 0.8분의 1.15가 있는데 자 여기는 밑에는 0.05가 늘었지만 위에는요 0.1이 늘었습니다. 그럼 지워지면서 여긴 2가 나와요. 얘 2보다 큰가요? 작죠? 그러니까 누가 더 크다? 이쪽이 더 크니까 부등호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이기면 이쪽이 더 큰 거고 이 녀석이 지면 저쪽이 더 큰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고로 얘가 여러분 어떻다? 네, 얘가 1등이에요. 그래서 얘가 가장 높습니다. 답은 B입니다. 라고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아무튼 뭐 어렵게 풀긴 했는데 해석은 이렇게 뭐 단순하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형태만을 갖고도 내가 뒤에 거를 다 생각할 수 있겠구나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알겠나요? 자, 그 다음이요.
다음은 영업부 직원들이요, 오늘 점심 식사를 같이 할 메뉴와 가격표입니다. 1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식사할 수 있는 메뉴의 조합을 구하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면 가장 많다. 어허. 자, 반드시 개인당 버거 1개랑 음료 1병을 구매한대요. 그러면 가장 싼 개념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죠? 뭐 공짜가 있긴 해도 공짜 개념이 그렇게 세 보이진 않거든요. 딱 봐도 돈으로 가장 적게 하려면 여기서는 여러분 당연히 뭘 먹어야 돼요? 치즈버거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콜라 사이다 중에서 가장 싼 거 먹어야 돼요. 뭐 별로 생각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답은 치즈버거에 네, 우유 쪽으로 가야 되나요? 허허, 치즈버거가 또 사라지긴 했네요. 지금 얘는요, 가장 싼 거, 그 조건이면 당연히 치즈버거랑 여기서 가장 싼 건 콜라 사이다 중에 하나잖아요. 요거를 가야 되는데 치즈버거에 우유라는 개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보기 중에서 그나마 제일 싼 걸 고르라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전체에서 가장 싼 걸 구해봐라. 이 보기 가운데 가장 싼 걸 구해봐라.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금 얘는 두 번째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보기 가운데서 결정하라 이런 소리입니다. 너무 넘어가지 말고 보기에서만 생각해. 그럼 차라리 이거는 보기 중에서 가장 싼 거를 골라라 이런 문제죠. 얘는 계산을 다 해야 됩니다. 보기 중에서 골라야 되기 때문에. 치즈버거랑 우유를 사주면요. 1인당 얼마냐면 네, 3,500원이에요. 그러니까 3,500원씩으로 10만 원이기 때문에 몇 개 살 수 있냐면 여러분 30개가 안 돼요. 한 28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30개를 딱 해주는 순간에 네, 10만 5천 원이 나옵니다. 곱해버리면. 그럼 여기서 3,500원 하나 빼고 또 하나 3,500원 빼줘야 드디어 9만 원대로 내려오죠. 그러니까 28개를 사는구나 라고 눈치 판단하고 적는 거예요. 자, 비프, 그래서 이거는 28명입니다. 라고 체크할 수 있고요. 자, 비프버거랑 콜라래요. 비프버거면 3,500원인데, 자, 콜라 1,000원이라고 합니다. 일단, 금액 자체가 4,500원이에요. 4,500원이면 기껏해야 한 22명, 원래는 한 22명 사줄 수 있을 겁니다. 22명 사주면 9,000원에 9만 원이라서 99,000원 나오거든요. 그런데 22명 사줬기 때문에 2개가 무료네요. 그죠? 그러면 2개가 무료예요. 22명한테 사줬어도 2개를 더 사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99,000원에서 그러면 남는 게 1,000원인데, 2명의 버거는 공짜로 생겼지만, 그죠? 2명의 버거는 공짜로 생겼지만, 뭐, 콜라였나요? 콜라 1명까지 더 사줄 수 있어요. 그럼 총, 여튼 23명까지밖에 못 사줘요. 알겠나요? 그냥 이게 한계예요. 23명까지가. 얘는 23명밖에 안 되네요. 치킨버거랑 사이다는요. 치킨버거가 3,000원이에요. 사이다 같은 경우는 1,000원이라서 4,000원이죠. 4,000원으로 10만원 딱 맞추려면 25명이 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25개를 사버려서 딱 10만원을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30개 이상 구매시니까 30개를 구매 못하죠? 안 됩니다. 네. 애초에 이거는 25명 한개예요. 공짜도 못 받아요. 비프버거랑 커피는요. 커피 자체가 1,200원인가 4,700원짜리네요. 20명 안짝일 거예요, 이것도. 21~22명 정도. 그럼 그 안에서 암만 뭐 공짜로 몇 개를 받든 간에 28명까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치킨버거랑 우유랍니다. 비싼 거 투성이에요. 4,500원짜리요. 얘도 22명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1~2명 정도 될 거예요. 더 많이 가봐야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 일단 치즈버거 우유를 쫓아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답은 여기서는 그냥 1번 체크하고 끝내는 문제죠. 하지만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뭐랄까요? 약간 센스가 좀 필요해요. 어차피 그래봤자 뿔마 몇 정도겠지. 쟤한테는 안 돼. 이런 해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계산을 뭐 전부 다 다다다다 다 해서 내가 문제를 맞추겠다?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이에요. 절대 그렇게 접근하지 말아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어느 제조업 회사 A 공장의 지난해 제품 X와 Y의 분기별 생산량이 있고요. 생산 비용 그 다음에 재고에 관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고 추론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자, 두 제품의 수요는 2분기에 가장 많았다. 그랬습니다. 두 제품의 수요는 2분기에 제일 많았다고 하는데 확실하나요? 네. 뭐 합쳐봐도 일단 여기 제품 X에서만 봐도 얘가 갑이죠. 네. Y에서만 봐도 얘가 2분기가 가장 많았죠. 그러니까 2분기 생산량이 수요가 가장 많았다. 아, 잠깐만요, 여러분. 생산량이 많았다는 건 맞는데 수요가 많았다라고 말하는 게 맞나요? 그게 애매하네요. 네. 이건 제가 볼 때 딱히 어떤 방향은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수요가 많았다.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수요가 많았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건지. 원래 여러분 정말 까칠까칠한 문제는 이거 갖고 수요를 어떻게 알아요? 미리 얘네들의 계획에 따라서 3분기를 예상하고 2분기 때 이만큼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알 길이 없습니다. 수요가 많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수요가 많다고 정확히 아무튼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네가 얘기 때문에 얘가 제일 많기 때문에 얘가 많아요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까칠한 문제는 이건 당연히 틀렸다고 하는데 얘가 까칠한 문제인지 아니면 둥글둥글한 문제인지를 먼저 파악을 좀 해야 돼요. 근데 상태 봤더니 여태까지 앞에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까칠까칠한 유형의 문제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약간 둥글둥글둥글한 문제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나요? 약간 둥글둥글둥글한데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일단 한 세모 정도? 동그라미에서 세모 사이 정도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분기별 생산량이 많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았다라고 일단은 넘겨짚을 수는 있어요. 제품 Y의 재고는 매분기 50% 이상 증가하였다. 제품 Y의 재고래요. 분기별 생산 비용이 있고, 재고 여기 있죠. 밑에 거예요. 매 분기 50% 이상. 그럼 얘는 여러분 반 이상이 늘었나 요거예요. 요거의 반이면 여러분 얼마죠? 저도 한 80에서 87이죠? 87개 정도는 더 늘었어요. 맞아요. 150개 정도 늘었나요? 더 늘었어요. 맞아요. 316개만큼 늘었나요? 고민을 좀 되겠네요. 더 줬더니 948입니다. 그것보다 높았기 때문에 얘도 맞습니다. 제품 X의 개당 평균 생산 비용은 2분기에 가져놓고 4분기에 가져놨다. 생산 비용이 개당인가요, 이거는? 1000만원 단위로 나와 있는데 개당으로 하면 여러분 이걸 나눠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일단 계산 문제죠, 여러분. 이렇게 계산 문제가 중간에 덩그러니 나왔어요. 뭔가 밑에 것처럼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계산들이 아니라 뭔가 좀 이렇게 손을 써서 나오는 계산이잖아요. 잠깐 보류해요. 너 잠깐 기다려 하고 보류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곧바로 4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나요? 괜히 3번부터 덤비지 마요. 이거 한다고 시간 다 소비됩니다. 4번 덤벼요. 제품 Y의 개당 판매 가격이 3,000원이라면 1분기에 제품 Y를 판매해서 얻은 순이익은 1,000억 원 이상이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얘보단 나 보여요. 얘는 매 분기를, 그죠? 2분기랑 4분기 두 번 계산해야 되는데 얘는 이건 한 분기만 계산하면 되거든요. 1분기만. 그러니까 얘가 얘보단 나요. 그러니까 3번을 풀 바에는 차라리 4번 풀겠다. 이런 마인드가 좋아요. 잠깐 얘도 계산이니까 보류. 제품 X의 생산량이 가장 적은 분기 생산 비용은 제품 X의 생산량이 가장 작은 분기. 몇 분기죠? 1분기예요. 1분기의 생산 비용은 756입니다. 756은 제품 X 생산량이 가장 많은 분기 2분기예요. 2분기의 생산 비용의 40% 미만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40% 미만이냐 지금 요거 확인하라는 소리인데 40%는 여러분 여기다 0.4만 곱하면 되죠? 곱해버리면요 76 저도 넘어가요. 이 앞자리랑 여기 앞자리만 계산해도 여러분 76 넘어가죠? 그러니까 760은 넘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얘도 맞아요. 그럼 이때는 3, 4번 중에 저 같으면 4번 먼저 계산합니다. 그럼 4번을 보면요. Y의 개당 판매 가격이 3,000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1분기에 제품 Y를 판매해서 얻은 순이익이래요. 근데 Y를 1분기에 생산한 게 여러분 1,079였는데 여기 보면 재고가 있죠, 여러분. 그럼 재고만큼은 못 팔았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1,079에서 174를 뺐을 때 905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10,000개만큼 뭐 했냐면 팔았다라는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 여러분 3,000원씩을 주고 팔았다라는 소리예요. 그랬는데 실제 생산 비용이 1812 1,000만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들어간 원가 개념이죠? 1812 1,000만 원. 여긴 3,000원을 곱해버리면요. 어차피 10,000이랑 3,000 곱해보면 1,000만 원이 나와요. 3을 곱해버리면 2715라고 나오게 됩니다. 두 개를 빼세요 라는 소리죠. 두 개를 뺐을 때 여기가 여러분 9 정도로 끝나겠죠? 903인가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903 1,000만 원인데 1,000만 10억 단위입니다. 90억 정도의 순이익이 있긴 한데 100억 원 이상입니까? 이게 틀렸네요. 그죠? 땡 틀렸습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겠죠. 알겠죠? 요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가 같은 문제는 여러분 3번을 안 풀고 4번을 먼저 풀었던 게 조금 주요했을 만한 문제고요. 이런 문제 여러분 시간을 굉장히 소비하게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거 개념이 있어야 돼요. 일단 보기 자체가 뭐 1, 2, 3, 4, 5번까지 있더라 라고 했을 때 얘가 레벨이 낮아요. 뭐 이것도 레벨이 제가 그냥 대충 찍을게요. 되게 많이 들리는 설명 중에 하나인데 대충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요. 계산의 난이도입니다, 여러분. 계산의 난이도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 1번을 보자마자 이거는 계산이에요. 와, 일단 뭐 해요? 보류해요. 잠깐 기다려봐. 얘는 레벨 2나 레벨 1 같은 거는